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저 느낌에 딱 뵙기에는 교수님, 연구원 네. 아닙니까? 한때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했었고 제가 일단 한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4년째 한국의 괴물들을 찾아다니는 괴물의 진심인 곽재식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괴물을 찾아다니신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도산자 김정호 이런 선생님처럼 네. 전국 방방곡곡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동네에는 무슨 괴물이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니고. 제가 사실은 공학 박사로 화학업계에서 쭉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 소설 쓰는 작가입니다. 괴물 이런 쪽 소재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괴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괴물. 네네네. 그런데 주로 이제 한국 전통 옛 기록 속에 보이는 우리나라의 옛날 괴물 이런 쪽이 좀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궁금하네. 야. 아니, 작가님이자 공학 박사라면 이제 투잡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외국계 화학회사를 다니고 계세요? 네, 화학회사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제 연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투신 이렇게 막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그냥 뭐 일개 회사원으로. 아니 근데 작가 활동을 하시고 괴물을 찾아다니는 회사도 알고 계세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괴물을 좀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까 진짜? 아니 설마요. 주로 이제 네. 옛날 책, 옛날 기록, 문헌들 역사 속 기록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뭔지 찾아보는 거죠. 알겠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한 거는 십몇 년 전에 사극, 역사물 이런 거를 좀 써야 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뭔가 좀 신기하면서 사람들한테 팍 충격 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하나 번역된 걸 샀는데 처음 제가 샀던 게 어우야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책입니까? 유몽인이라는 분이 쓴 조선시대 한 중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책인데 거기 괴물 이야기 같은 게 꽤 있어요. 나와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소설 쓰는 것보다 그냥 어디 공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딴 작가님들도 참고하시고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그때 추려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한다 좋다 하면 좀 잠깐 하게 되잖아요. 신나죠. 그래가지고 뭐 좀 더 하다 보니까 더 잘한다 막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쉼이 버릇처럼 된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게임 만드시는 분 이런 분들도 뭐 게임 그렇죠. 속에 등장시켜야 되니까 좋은 자료가 되죠. 필요하지. 네, 그 자료로 써가지고 감사히 봤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 사실 괴물을 창작하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그 큰 고민거리일 것 같긴 하거든요. 새로운 한국 괴물 몇 개나 좀 발굴해 내셨습니까? 새로운 거 뭐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거 합해가지고 뭐 대충 해보면 한 280 뭐 이 정도. 작가님 직접 네, 직접이라고 하기에는 뭐 딴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정리만 한 거니까. 그래도 직접이 맞죠. 그 정도면 직접이 맞아요. 우리가 몰랐던 거를 작가님 찾아주시면 아니에요. 아니 우리 PD님은 또 맞죠. 부끄러워서 그러지, 부끄러워서. 아니 부끄러워도 이게 내가 그러고 나오지 말았어요. 내가 피곤한 거야. 나오지 말라는 요새.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는 도깨비의 구미호, 저승사자도 이게 한국 괴물인가? 또 이런 그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승사자 좀 얘기해볼 만한 네. 이야기인데요. 저승사자 하면 어떤 느낌, 어떤 거 딱 생각하세요? 일단 어떤 모습? 갓을 쓰고 네, 검은색 검은색 어. 옷을 입고 도포를 입고.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막상 조선시대 이전의 기록을 보면 저승사자가 그렇게 까만 옷에 까만 갓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불교 계통에 보면 뭐 사직사자라든가 사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자라는 게 이제 관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옷 입고 있거든요. 옛날 관복 같은 거. 그래서 까만 옷에 까만 갓 쓴 그런 모습이 별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이면 다 까만 옷에 까만 갓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중앙대학교 동문회 회보를 보다 보니까 저 최상식 PD라는 분 계십니다.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초창기에 연출하셨던 분이거든요. 누구야?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나오는 전설을 연출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저승사자의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좀 꾸며볼 수 없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약간 까만 옷이라고 하면 좀 상복 비슷하게 좀 저승에서 온 듯한 느낌 나잖아. 그때 제작진이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80년대 초에. 아, 이거 그러면은 80년대 초에. 우리가 아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저승사자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것이다. 그 인터뷰에 보면 그 PD님께서 이거를 어디 저작권 등록을 내가 해놓을 걸 그랬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아,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허기야 생각해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옷도 복식도 시대에 따라 좀 바뀌는데 네네네. 저승사자가 지금은 뭐 옷을 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장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보안 힘을 입을 수도 아, 네네네, 있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지금의 아, 그렇죠, 그렇죠. 복장으로 좀 따진다면 네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아니 우리 그 작가님이 캐스팅한 괴물들, 그러니까 지금 뭐 괴물계 JY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괴물계 JYP SM, 예, 괴물 엔터테인먼트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이야기 해볼까요? 이거 뭐야? 겨드랑이에 무슨 비늘 같은 게 있네요? 용손, 용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고려 시대 조선 초 사람들은 다 알던 거예요. 다 알던 용손을? 거. 왜냐면 고려 태조 왕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려 태조 왕건이 자기 할머니가 용이었다는 전설이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자손인 거예요. 계속 고려 시대 임금님들은 대대로 용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임금 이 사람은 딴 사람의 자식이지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내도 된다. 이런 걸 내세우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임금이 나도 고려 태조 왕건의 자손이 맞다. 나도 용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내 몸속 어느 한 곳에 비늘이 용의 비늘이 나도 새겨져 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다. 이런 전설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이거 진짜 뭐 영화나 드라마로 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소설로도 썼고 책도 나왔고 아, 정말요? 제법 좀 잘 팔려가지고 요거 뭐 영상화 계약도 돼가지고 영화사에 팔리기도 했고 좀 그러죠. 네. 오, 궁금하다. 뭐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이 싶습니다.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돼요, 이런 것들이. 예. 이 이야기 좀 재밌어요. 그 할머니라는 그 고려태조 왕건의 할머니라는 분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꼭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용이었는데 원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내가 언제 가끔 한 번씩 어디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렇지.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어. 이제 고려태조 왕건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자기 부인이 뭔가 정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몰래 쳐다봐요. 몰래 쳐다봤더니 우물 앞에서 갑자기 용으로 사람이 변신을 변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길을 통해서 뭐 바다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 이걸 못 지키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뭐 옛날 갔다 뭐 그 이런 식으로 이야기 중에 얘기하는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날만큼은 내가 어딜 갔다 와도 뭘 묻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어디 갔다는지 묻지 말고 날 보지 말아라. 네. 어. 그 대사도 서방님 보지 말라고 했거늘 왜 뭐, 보셔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루만 참으면 됐는데.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다른 거. 입이 3개, 머리는 하나. 와. 아니 눈이 새긴 건 봤는데 입이 새긴 것도 처음이에요. 입 3개.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기록. 아, 막 입이 세 개라서. 두부국을 먹었대요. 두부국.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전라남도 지방에서 소문이 많이 퍼졌던 거래요. 예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괴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무서운 예언을 해주는데 몇 날 며칠까지는 비가 안 올 거고 며칠부터는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농사가 잘 돼야지 살 수가 있고 농사가 많으면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절박한 시대였으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 되게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였다. 짐작 어느 정도 할 수 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하고 엮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가 뭐 있냐면 이 삼국일tuk이 이 계통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에서 종이 쪽지, 편지 같은 형태로 이야기가 막 퍼져 나갔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편지를 보고 그냥 버리면 너한테는 저주가 닥쳐오고 이 편지를 보고 한 부를 베껴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면 이거 행운의 편지고 영국에서 시작된 그거 아니에요? 너의 재수 없는 게 사라지고 2개를 붙여서 주면 이 가족이 좋아지고 완전 똑같은데? 더군다나 행운의 편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이 편지는 영국에서 영국에서 시작돼요. 시작돼요. 예. 여기는 이 편지는 중국 운남에서 시작돼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야.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한 500년 전, 6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거의 제가 아는 한은 최초인 것 같고
실제로 괴물이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괴물이 진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제를 떠나서 왜 그때 사람들이 이런 괴물에 혹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를 생각하면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 이런 거를 보입니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 근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으세요? 뭐 쫙쫙쫙쫙 나오네. 배워서 오신 거야? 야,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우리 작가님이 진짜 괴물이에요. 2002년에 카이스트를 2년 반 만에 그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부끄럽다. 오늘. 다 끝났는데요. 네. 그럼 20년 전 이야기죠. 아니 보니까 네.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야 우와. 2년 6개월 만에 학사과정을 이수한 수재가 나왔다. 진짜 부끄럽다. 공부 잘하는 분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가 재밌었는지. 재밌는 것도 왕왕 있죠. 왕왕 있죠. 재밌는 것도 왕왕 있고 저는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가끔 이렇게 외국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막 없이 그냥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 무슨 말일까 어릴 때 너무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냥 자막이 있는데 왜? 자기야. 자막이 나오기 전 것도 막 이게 보고 싶은 우리 거야. 작가님과 우리의 차이야. 우린 자막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은 그걸 영어로 한번 듣고 싶은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괴물 뭐 이런 거 기록도 그냥 한문으로만 자료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있죠, 있죠. 근데 그 너무 궁금한 거야. 이 괴물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공부해요 또. 공부해야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한문 해석하는 법 뭐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거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밌을 것도 같잖아.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러면 좋아. 나 그러면 좋아. 관심은 나 다 양보야. 아. 오케이. 뭐 한문을 그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그리고 영어를 수학은 수학도 못지 않죠. 여기서 저기 보면 빌딩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죠. 여기가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그럼 왜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아니 궁금할. 아니 궁금할 수 있어. 궁금할 수 있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양보할게. 거기까지는 양보. 아니 길 가다가 높은 빌딩 보면 몇 미터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있어. 아 진짜 있잖아요. 있어요. 그럴 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절묘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우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그건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있는데 있어. 그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 궁금한데. 본인은 다른 사람도 야, 궁금한데. 근데 뭐. 우리는 잠깐. 예를 들어서 한강 지나가다가 한강 요 넓이가 폭이 얼마나 될까? 내가 수영해갖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 폭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궁금할 때 있지. 궁금할 때 궁금할 때 있잖아. 있어. 그럴 때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삼각함수로 요렇게 계산하면 아 신기하네. 그거를 직접 자로 안 재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신기할 수 있잖아.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과연 잴 수 있을까? 네. 그 SF 동료 SF 작가님 중에 심너울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심너울 작가님. 네, 그분이 하신 어떤 명언이 뭐가 있냐면 이제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마법을 아는 사람들이 마법사잖아요. 그 사람들 존경을 받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마법을 그래서 연구를 하고 주문을 외우는 거를 연구를 하잖아요. 판타지의 세계에서. 근데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과학의 힘이 마법처럼 놀라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학의 기본이 되는 주문은 언어는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 거는 판타지 세계에서 마법을 익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똑같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절묘한 그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신기한 기술이. 그래서 그거에서 진짜 내가 해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면 재밌는 점이 생기죠. 아니 그 요리도 또 굉장히 잘하신다고 그래요? 아니요, 요리는 전혀 못하는데 사실은 진짜 잘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데 오히려 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를 좀 못하는 게 오히려 재미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까 무슨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까 이런 거를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요리를 만드는 게 그게 재미더라고요. 요리도 좀 과학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요리만큼 진짜 일상생활에서 과학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왜죠? 아니에요. 요리는 감성 아닙니까? 정성이잖아요. 엄마의 손맛. 요리는 과학이죠. 아니죠? 정성 아닙니까? 아, 내 아이를 생각해서 생각해. 요리가 어떻게 과학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까보면 이렇게 액체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열을 좀 주면 왜 딱딱해지는 고체로 변할까요? 무슨 이유로, 무슨 원리로? 궁금하잖아요. 익는 거예요, 익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거는 변할까요? 익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예를 들어서 물을 백날 끓여도 딱딱해져요? 아니잖아요. 네. 계란은 왜 열을 가하면 딱딱해져요? 계란의 주성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이 물에 녹을 수가 있어요. 물에 녹아 있을 상태는 소금이 물에 녹아 있는 것처럼 액체 모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꼬이고 엉키는 과정에서 굳게 되는 거죠. 단백질 변성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물학 시간에 제시하는 것이 계란이 익는 과정입니다. 집에서 네. 다른 거. 인덕션 레인지 이런 거 쓰세요? 써요. 인덕션 레인지 안 신기해요? 손 올려놓으면 괜찮잖아요. 손 올려놔도 요즘 나온 거. 전용 그릇을 올려놔야만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무슨 그런 거? 원리로? 무슨 원리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물리학 원리상 그런 거거든요. 이야. 되게 그런 거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이제 안 신기합니까? 아니 안 신기합니까? 신기하다. 아니 그거를 저기 지금 회사에서 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그냥 회사에서 지금 하는 일은 뭐 사무 행정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아, 예전에- 근데 회사에서도 궁금해서 그거 어떻게 좀 다른 쪽에 그 궁금함을 확 풀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 일은 사실 알면 알수록 머리만 복잡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내가 해야 되는 범위까지만. 아니 작가님 해야 될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차분해졌어요? 회사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괜찮아요. 근데 사실 또 뭐가 아니 좀 전까지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이게 안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 요리 그거 하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아, 회사 얘기는 하기 싫어요? 좀 겁도 나고 좀 아 예. 그래서 막 좀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막 갑자기 아까 봤죠? 우리 막 듣게 잠깐만 내 얘기 들어봐. 이러던 분이 회사 얘기는 저 예전에 저도 주변에 좀 화학 이쪽으로 하는 분이 소맥이 또 맛있는 이유가 뭐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거 너무 궁금하잖아. 그게 맞아 비율이 너무 궁금하잖아. 비율이 딱 아니, 왜 아니. 이 비율과 이 비율 소맥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맥주를 발효를 시키면 탄산이 왜 생기는지 너무 안 궁금해요? 소주는 탄산 안 생기잖아. 안 생겨 안 생겨. 맥주는 왜 탄산이 생겨요? 저 회사에서 그 회사 얘기만 나오고 가장 좀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온도차가 너무 난다 온도차가. 야 자세가 일단 회사 얘기 지금 현 직장에서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소주라 한잔 하고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판이 막 잡아두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집에 와서 그냥 좀 쉬고 나도 좀 털어내고 싶은데 한마디로 좀 이게 저기 조직 생활이 좀 안 맞으시네요. 아니, 조직생활 잘 맞습니다. 조직생활 제 체질이죠.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직과 함께 다니는 거 제일 좋아하고 조직을 위해서 살고 조직을 위해서 죽고 초생조사. 그거예요. 이제. 우리 저 박사님을 또 좀 잠깐 또 흥분시킬 수 있는 이야기. 이과이신 분들에게 여쭤보는 공식 질문이 좀 있거든요. 한번 아내가 나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 뭐 한 요 정도? 이게 뭐야? 이렇게 뭐야? 구체화시켰어. 요 정도? 더 안 돼? 더 안 돼? 요 정도. 이게 뭔데요 이게? 요 정도 사랑의 크기 요 정도. 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커 보이잖아요. 이 정도. 제일 현실적이다. 잠깐 약간 아니 제일 현실적이야. 뭐 요만큼을 빼 그 나머지를 뭐 어쩌고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래도 아니 뭐가 무슨 말이에요?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요 빼긴 왜 빼요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나 안 정리하지 않겠어. 나머지 전부 다야. 나 정리하지 않겠어. 그거 아니 뭘 빼요? 요거 빼긴 못 빼. 그 감성적이잖아요. 와닿아라.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산실 우리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광영입니다. 네, 카이스트가 이번에 5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네네네. 그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다음 50주년을 준비하는 총장으로 선임된 이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 카이스트하고 좀 인연이 많아요. 네,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아, 저희가 뭐 카이스트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저희가 저 직접 가서 저 촬영도 좀 했었고요.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야, 진짜 진짜 높다. 학교가 진짜 크네요. 진짜 커. 네. 수학을 무지하게 잘하시겠네요. 평균 정도 지금은 평균이지만 학창 시절에는 정석 풀셨고. 중학교 때 이제 1등 하다가 고등학교가 과학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비했던 때로 또 떨어지고 카이스트 오니까 또 그 아래로 좀 더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와 걸고 걸러서 왔더니 점점 내가 걸러지는구나. 거기 계신 분들 막 공부만 할 줄 알았는데 막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재밌게 하시고 막 춤도 엄청 잘 추셨거든요. 그때 거기 댄스 동아리 지금 예, 예. 얼마 전에 이수영 회장님이 또 저 나오셔가지고 아, 카이스트 예. 기부하셨잖아요. 네, 큰 여장부신. 아,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카이스트 학생을 키우는 것은 곧 국력을 키우는 거야. 그분은 카이스트에 큰 재산 기부하신 걸 보람을 알고 대한민국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셨다 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니 그 저 총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그럼 카이스트 교수님을 하신 예, 겁니까? 35년 했어요. 이야. 아니 근데 이게 총장님이 놀라운 게 그 드라마 예전에 카이스트라고 있잖아요. 이때 그 괴짜 교수님으로 나왔던 안정훈 씨의 실제 모델이 교수님이세요? 예. 그 당시에 그 모래시계 또 여명의 눈동자 했던 그 송진아 작가 예,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분이 하루는 찾아왔어요. 학생들한테 좀 이상한 교수가 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이광현 교수를 얘기를 하신다. 예,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드라마 쓸 수 있겠네요. 그러더니 이제 드라마를 쓰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SBS에서 방영이 됐는데 그 당시 그 30%가 넘는 네네네. 시청률이 굉장한 그 초대박 드라마였죠 네, 이게. 아니 근데 총장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좀 드라마가 예. 거기에 보면 뭐 안정훈 배우가 한 거고 네네. 이상하게 막 그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예. 어디를 찾아오신 누구십니까? 여기 처장님을 찾아왔고 저는 앞으로 여기 교수할 사람인데요. 교수요? 또 뭐 약간 또 말씨도 이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되게 헤어스타일도 좀 예, 예. 네. 저 박기훈입니다. 생선 눈알 폭파 먹는 게 맛있던데. 이건 과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쑤! 멍청한 것들 돌아야지. 오늘은 제가 점잖게 하고 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좀 부시시하고 다니고 뭐 빗질도 안 하고 그런 그분이 꼭 그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 거의 그것을 그냥 안정훈 씨가 예. 그대로 좀 예. 많이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시고. 예. 그 당시에 스포츠카를 좀 타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달라 보이고 싶어서 달라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TV도 거꾸로 보고 이런 글자도 좀 거꾸로 보고 그림도 거꾸로 보고 싶고 지금도 TV 거꾸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TV를 거꾸로 보세요? 오늘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죠? 예. 그거 좀 거꾸로 좀 전국에 거꾸로 한번 방송해 보세요. 근데 왜 TV를 거꾸로 보세요? 기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왜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까? 모두 다.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위로 가고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 TV를 진짜 실제로 지금도 거꾸로 보세요? 네. TV 그 자막 있잖아요. 네. 자막이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거꾸로 된 글자 다 읽습니다. 왜 놀라세요? 유진석 씨 같은 분이 창의력이 많으신 분이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군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거꾸로 보면 그 내용이 조금 잘은 모르겠지만 그 카이스트 그 작가님이 이제 됐다 쓸 수 있겠다 왜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카이스트 조직도 하고 강의 자료까지 거꾸로 보신다고. 보통 조직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총장이 제일 위로 있고 밑에 부서가 쫙 있고 네. 막 그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꾸로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이유는 명확해요. 총장이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예. 그 아직 아래서부터. 예, 그래서 제일 학생들, 교수님들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가 생각을 해야지. 왜냐하면 대학교 조직이라는데요. 저는요, 이게 뭐 지시한다든지 명령하는 그게 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 되면서 제일 하고자 했는 게 이제 인류대학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지난 50년을 결산해 볼 때 카이스트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은 전 세계를 나가서 인류대학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이제 세계 대학 평가하면서 카이스트 한 다 42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39등 했어요.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걸 넘어서 1등이 되려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모든 구성원들, 학생, 교수님들이 자 우리가 인류가 되자. 이제 절대 남이 하는 거 하지 말고 우리 독창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속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놓고서 매일 이제 남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맙시다. 이제 새로운 것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 총장님의 말씀대로 뭔가 좀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난 TV로 거꾸로 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뭐 댁에 가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집니까?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막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사람들이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아 뭔지 알아요. 예. 자꾸 이제 괴짜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를 터득했어요. 뭐예요? 제 머릿속에 이 상상하고 연구할 때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 생각하고 막 괴짜처럼 하다가도 예.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는 좀 얌전한 척하고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이중 그거 보고 이중인격이라고 하지? 표리가 부동하다 이게 하지? 뭔가 지금 현실 세계에 내가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면은 내가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지혜를 잘 터득해서 예. 이제 그래서 총장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50년이면은 정말 많은 일들 뭐 또 많은 발전이 있을 텐데 카이스트에서 이룬 또 뭐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이 인터넷도 카이스트에서 먼저 실험을 해서 성공시켰고요. 최초의 인공위성 또 카이스트가 발사했고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이제 배터리 걱정 없는 무선 충전 전기 버스를 네. 또 개발하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카이스트에서 처음 만든 학과가 있습니까? 융합학과, 이게 융합인재학과. 이게 그 정재승 교수님이 여기 계신 거죠? 거기 학부장이시죠. 그 학과는 졸업하려면 책을 100권을 읽어야 돼요. 100권 읽으면 졸업이 됩니다. 정재승 교수가 정해준 70개하고 개인이 선정한 30개에서 100권을 읽으면 100권을 저 읽었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카이스트 학생은 또 조셉 다르지. 우리처럼 막 안 읽고 교수님 읽었습니다. 이렇게 안 하지. 이제 토론하니까요. 토론. 아니 좀 그 많은 우리 제자분들도 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그 제자분들 또 어떤 분들이 좀 계십니까? 학계로 간 제자도 있지만 이제 회사를 세운 제자들이 여러 누가 분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아시는 분들이 아마 그 넥슨의 김정주 사장 하니까 들어요? 네. 예. 정주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정주요? 그 김정주 회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주 골치 아픈 제자였어요. 아 왜요? 공부를 착실하게 안 하고 예. 뭐 어느 때는 뭐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와요. 예. 어떤 때는 빨갛게 하고 와요. 예. 그리고 이제 귀걸이도 다는데 예. 네모를 달고 오고 뭐 세모 달고 오고 양쪽에 짝짝으로 달고 네네네. 오고 교수가 보기에는 좀 저놈 자식 한번 좀 야단치고 싶은 그런 제자.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회사도 세우고 지금 수많은 사람 월급도 주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넥슨. 예. 근데 그래 이제 저한테 가끔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를 길렀냐고. 예. 근데 해준 게 없어요. 그냥 아마 제가 방해하지 않은 게 참은 게. 아 내가 그때 혼내자고 참은 게. 참은 게. 화는 나셨지만. 속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혼내지 아니 않고. 총장님 지금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회장님이시지만 우리 학생 김정주 학생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뭐였습니까?
야, 그게 하고 다니는 짓이 뭐냐? 혹시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십니까? 네, 그러죠. 제 취임식에서도 와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축사하고. 실제로 제게 저 이광현 교수님은 저한테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생 생활도 뭐 이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던 20대였는데요. 그때 정말 아낌없이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참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기억에 남고요. 예, 근데 이혜진 학생도 네이버 창업자. 얌전했는데 이제 질문 같은 거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또 다른 학생 한 번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싫은 거는 시험 전날도 그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학생은 좀 크게 되겠다. 누굽니까? 예, 김창범이라고 하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4번 학사 경고 받은 걸 구제해서 졸업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회사도 세우고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괴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모범생을 원하잖아요. 이상한 학생은 자꾸 이제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괴짜, 이상한 생각, 새로운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해 주는 거, 격려를 해줘야 돼요. 저는 적어도 카이스트 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마음껏 뛰어노는 그 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 근데 과제가 또 이게 그 카이스트가 좀 유명하죠. 이게 뭐 아주 예. 특별한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문제를 내는데 문제를 출제하시오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문제를 좀 출제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다 이해했으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렇죠. 전산학과 교수님 시절에도 또 낸 문제가 있으시다는데요. 예, 뭐 해킹하는 문제. 예.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예, 예. 그런 거. 와, 이런 문제, 야, 신박하다. 신박하다 진짜. 내 컴퓨터를 해킹해라. 공고문 하나 만들어줄래요? 그걸 한 50장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서버에 침입해서 파일을 카피하면 1년치 장학금을 준다고? 전산과 박기용 교수? 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해킹에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럼요. 그때 했던 학생들이 지금 우리 전 컴퓨터 계를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지금 그때 하던 학생들이 지금 AI 본부장도 하고 있고요. 예. 하도 많아서 뭐. 예. 와,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학생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상상력을 피고 그 상상력으로 이제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보니까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제가 공부 좀 덜 하자. 그 시간에 나가서 놀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재수도 하고 대학 들어갈 때 또 어려서 전기도 없는 전 시골에서 학교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씩 걸렸어요. 그 4km거든요. 그 4km를 걸어가면 아침에 갈 때는 1시간이면 가요. 근데 집에 올 때는 2시간 걸려요. 왜 그래요? 중간에 노니까. 그러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총장님이 좀 그 카이스트 내에서 교내에서 좀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 같은 데가 좀 있습니까? 그 산복길, 산책길, 산복길. 산책길이요. 힘들고 머리 아플 때는 살짝 나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 연못 이렇게 산복길이 있어요. 거기를 좀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거기도 보고. 이 거위를 총장님이 처음 기르셨다고 그래요? 예. 저는 사실 그때 카이스트 학교 갔을 때 거위가 있길래 이거 어떻게 여기 있을까 했더니 총장님께서 이렇게 오! 저 거위가 있네? 뭐야? 어이, 뭐야? 얘네들 뭐야? 뭐, 진짜 얘네들 뭐 하는 거야?
근데 학교 내에 이렇게 거위가 있다는 거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게 기르시게 된 겁니까? 이제 캠퍼스는 넓은데 네. 이게 뭐 연못이 있지만 이게 너무 좀 정적이에요. 그래서 뭐를 좀 기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유성 시장이 있어요. 예. 시장에 가면 4월 말에 이제 거위 새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거 사다가 기르기 시작했죠. 아,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20년쯤 된 거예요. 이게 얘가 어떻게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상징이 된 겁니까? 이렇게 거위가 카이스트에? 학생들이 그래요. 그 카이스트에는 그 서열 1위가 거위고 예. 그 학교 안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 횡단보도에 거위가 지나가는 이제 그 사인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거위가 지나가면 자동차들이 다 씁니다. 아. 그럼 처음에 거위 키운다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반응이 어땠었어요? 이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하고 그냥 키우셨어요? 아, 얘기를 안 하셨구나. 이 얘기하면은 보나마나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막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 거위가 돌아다닌다는데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이런 얘기 교수회의에서나 이런 데 얘기 안 했어요? 어디서 거위가 왔냐고 하면 가만히 있었죠. 모른 척.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위가 이제 부화를 많이 해서 막 10대 마리, 20마리까지 막 늘었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그 연못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경고도 받았어요. 개체수를 좀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부화를 알을 품고 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저한테 뭐 그 탓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개체수 때문에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또 좀 학교 업무 외에도 거위 개체수 때문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교수에서 총장님으로 바뀌고 나서에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업무가 좀 많은데 저는 업무는 제가 그 우리 때 이제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직원도 있고 그분들한테 다 일임하고 학교에 매일 출근 안 할 거니까. 아, 출근을 매일 안 하세요, 지금요? 또 이것도 너무 비밀을 많이. 유도 신문에 내가. 아니 출근 안 하시면 괜찮습니까? 카이스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인류대학이 돼야 된다고. 인류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비전을 인류대학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워서 우리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 인류가 되겠다. 이제 내 시시한 거 안 해. 이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첫째. 둘째는 그걸 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아,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서 돈을 모으러 다녀야 돼요. 기부금 모으러.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면목이 없습니다. 아유 왜요? 그 당연히 진즉 받았어야 되는데요. 예. 그걸 뭐 몇 년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머지않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그 신진 세대들은 새로운 거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래야지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혹시 총장님만의 기념일을 만든다면 어떤 날을 기념하고 싶으신지? 제 책상에는 달력이 있거든요. 그 달력이 2개가 있어요. 뭡니까? 2021년 금년 달력하고 2031년 달력이 2개가 있습니다. 2031년 내에 세계 인류대학이 된다는 그 생각을 여기 담아서 제가 무슨 결정을 할 때는 항상 2031년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변할까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놓으셨군요. 예. 그러니까 10년 후의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31년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카이스트는 세계 인류대학 10위권 대학이 돼야 되거든요.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된다고 봐요. 바로 그날이 제가 가장 기념하고 싶은 날입니다. 2031년.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양자역학이 너무 재밌어서 물리학자가 된
김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직접 해주시죠. 지금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최근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맥주 광고를 찍으셨어요. 그죠?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값을 계산한 끝에 리얼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병따개가 교수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치 광고에는 교수님이 개발한 것처럼 아니 광고 처음이었어요? 광고는 대본대로 하는 거잖아. 와, 나 교수님이 개발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따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학과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막 따주면서 재밌게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근데요? 자, 90차. 하나, 둘. 오! 그 생각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일단 그 병 있잖아요. 맥주병의 그 위에 뚜껑. 병막에. 그거 보면 모양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1892년 특허가 나왔던 건데 그 전까지는 이 병이 언제나 뚜껑을 막아도 이게 금방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꽉 잡아주고 딸 때 쉽게 딸 수 있을까? 그래서 21개의 돌기가 있을 때가 가장 최적으로 딱 잡아줄 때. 아, 그게 21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허 낼 때는 24개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꽉 쥐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막 병이 막 부러지고 그랬대요. 뿐만 아니라 이게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제 안정한 구조가 되려면 다리가 2개면은 넘어지잖아. 3개가 되면은 어떻게 나도 안정하게 되고 되죠. 4개가 되면 하나가 안 맞을 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이 3일 때가 안정한 구조예요. 많은 연구 끝에 21개가 됐는데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게 뭘까?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뭐 3의 배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약간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려면은 이게 지금 왜 소리가 나냐면은 물리학적으로는 이 안쪽은 압력이 높아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막 가스를 막 박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하고 가스를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가 압력이 높은데 밖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뚜껑을 딸 때 압력차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은 가급적 압력차가 최대가 되도록 빠르게 따야 돼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따는 이 따개가 아니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 오늘 교수님을 잘 만난 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제 방송이 또 됐습니다만 런닝맨에서 이제 종국 씨가 찬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이제 라면을 끓이길래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김치 조금 넣었어. 저기 라면 팔팔 끓은 다음에 넣는 아니요, 이렇게 넣는 게 맛있다고 나왔어요. 증명이 됐어. 무슨 뭐 교수가 증명을 했대.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이제 김종국 씨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제가 페이스북에 썼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게 찬물라면을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물리학자죠. 이제 박인규 교수라고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야, 다 소용없어. 그냥 찬물에 처음부터 스프고 뭐고 다 때려박고 그냥 끓이면 제일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해봐야죠. 집에 가서 진짜 해봤는데 맛있는 거야. 그래요? 저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라면이 맛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돼요. 복잡하네. 그렇죠.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맛있다는 게 무엇인가.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모두가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 너무 피곤하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 다음부터 해봤죠. 그래서 라면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라면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여기에 우리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닐스 보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처드 파인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머리겔만 씨, 야 이분 말씀 과격하게 하시네.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 같은데. 머리겔만? 일단 말씀하신 세 사람 모두 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선생님이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궁금한가 호기심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인생에 이런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은 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기님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그 양자역학하고 멱살 한번 잡고 이 녀석들 한번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훅 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식들 이거 양자역학 자식들 이거 양자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 10분 버전. 일단 1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10초 버전은 없죠. 10초 버전. 1분 버전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렇죠. 작은 단위. 사람 그렇죠.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별도 원자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작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인데 그렇죠. 네, 이것들의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동차나 무슨 이런 공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요. 네. 바로 그 변화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야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이분 됐나요? 다음 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 걸 클릭했어요. 1분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럼 벌써 1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쉬워졌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 원자는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네. 자 일반적인 이런 물체들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재석 씨는 여기 있잖아요. 있죠.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로부터 옆으로 뭐 한 1m 떨어진 위치에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원자와 같은 것들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왜요? 알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위치를 알 수는 있지만 보지 않으면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내가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네. 1분을 클릭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서 3분을 봤는데 더 모르겠는데. 사실 3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모르게 돼요. 아 진짜요? 양자역학이 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본 것은 본 그대로이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는. 양자역학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인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무용지물이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뭘 받아들여? 양자역학은 그녀의 마음과 같다. 알고 싶다고 해서 꼴까 떨고 앉아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가 뭔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그냥 양자역학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저 친구는 지금 빨리 수업 끝나고 나가려고. 자, 이제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양자역학이 뭔지. 만약에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사라져요? 우선 먼저 불 다 끄셔야 돼요. 첫 왜요? 번째, 이거 다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원자로. 빛을 낸다는 것이 특히 형광등, LED 이런 거 다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카메라 다 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텔레비전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용품 중에 그런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일단 거죠. 전자공학 전체가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학문이고 삼성? 그 삼성전자. 야 그래도 진짜 친절하시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 근데 약간 째려보셨어요. 약간은 째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 20세기의 모습이 19세기와 다른데 그 차이가 양자역학이에요.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양자역학이다. 물은 사실 그 생명의 물질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재석 씨는 어느 곳에 가서나 무엇인지 녹일 수 있고 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서 제가 물을 선물로.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소중해지네 뭔가 느낌이. 이제 조셉 씨에게는 이게 지금 산소인데 산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는 불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확 불타는 그런. 엄청 중요한 거네. 하지만 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물을 부으면 꺼지죠. 어떻게 물과 산소는 뗄래 뗄 수가 네. 그럼요. 네. 이거 참 진짜.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니 교수님이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일까, 뭐라 그럴까, 기이한 현상같이 느껴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런데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산다는 것, 그 생명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다 죽어 있어요. 땅바닥 죽어 있죠. 자동차도 죽어 있죠. 지구의 이 돌과 땅과 바닷물 이런 거 다 죽어 있어요. 사실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죽음을 직면한 사람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그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자면은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지금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지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별에 가서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한 12, 13년 넘게 같이 연구를 했죠. 논문도 같이 쓰고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실 위안은 안 되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내가 사랑하던 존재가 사라진 건데 하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자신을 추스리려는 노력이 하나겠죠. 근데 뭐 어떤 분은 뭐 종교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이나 어떤 사람은 예술이나 음악을 찾겠지만 우리는 과학자고 아는 게 것뿐이니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큰 위안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당시에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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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수업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 캠프 조교하러. 몇 시까지? 저요? 캠프 조교는 이제 일단 오후 일정이고 그 전에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식사하러. 그럼 식사하러 가시면 시간이 좀 있으시겠네요? 네, 있긴 한데 같이 먹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뭐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를 조금 일로 오시죠. 마침 또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네네네. 약속하신 분이 남자친구? 네, 맞아요. 남자친구시래요. 남자친구분은 이제 같은 과. 아니요. 저는 전사학부고 남자친구는 이제 생명과학부. 같은 학년이에요? 네, 같이 춤동아리 해요. 동아리에서 만난 거예요? 네, 동아리 연애예요. 동아리 연애. 네, 동아리. 동현. 이게 또 댄스하면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바로 가죠. 네? 그게 무슨 자기야, 조셉. 그게 무슨 댄스예요? 무슨 댄스죠, 댄스. 참. 네.
지금 일단 좀 소개를 네, 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요? 예. 카이스트 전산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설아라고 하고요. 설아 씨. 설아 씨. 전산학부라고 했죠? 네. 그 어떤 학과입니까? 좀. 전산학부 저희 컴퓨터공학과인데 머신러닝이나 코딩하고 빅데이터 다루고 이러는 거 하러 왔어요. 아니 보통 이런 질문이 제일 좀 어리석은 질문이다 하는데 다 1등 하시는 분들이 여기 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여기서도 근데 이게 등수가 나뉠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 말 그대로 현타라고 할까요? 오죠. 어떤 집단에 가도 절반 이하는 평균 아래잖아요. 예. 중학교 때 이제 1등 하다가 고등학교가 과학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비었던 때로 또 떨어지고 카이스트 오니까 또 그 아래로 좀 더 떨어지고 이러니까 와 거르고 걸러서 왔더니 점점 내가 걸러지는구나. 거르고 왔더니 내가 그 걸러주는구나. 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한 게 나름대로 학창 시절에 토크 좀 한다. 웃겼다. 아 그래. 토크 좀 한다고 해서 시험 봐면 나보다 더 토크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왜냐면 저도 그 개그맨 됐을 때 그랬거든요. 네. 나름 동네에서 뭐 학교에서 거의 웃기는 걸로는 좀 짝 먹고 나왔는데 장려상 타시고. 장려상 타. 거기서부터 좀 현타가 오고 데뷔하자마자 내가 이롭고. 개그계를 네. 뭐 그냥 난리를 날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기나긴 암흑기 그리고 9년을 거쳤거든요. 나름대로 토크 한다고 했는데 생방송 때 좀 절고. 예, 교육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본 잘 못 어쨌든 좀, 읽고. 예. 이러다가 오는 거니까. 아니 본인도 공대를 다니지만 남자친구도 지금 공대생이신 거잖아요. 그럼 두 분은 어디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카이스트 댄스 동아리가 많은데 네. 그중에 힙합 댄스 크루가 있거든요. 오. 네, 저는 힙합을 추고 남자친구는 락킹이라고 스트릿 댄스에. 야. 아시네요? 락킹 알죠. 저희 당연히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엄마.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남자친구 어디? 잠깐만. 예. 아이고. 아우 난 모르겠다. 잠깐 이제. 오세요. 아우 난 모르겠다 이제. 공대 남친 잠깐만 좀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공대 남친 락킹 하시는. 락킹 한 번만. 예. 예? 락킹 하시는 분 아니세요? 일로. 아유. 마이크를 좀.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락킹하는 남자친구를.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진재라고 합니다. 진재 씨. 아니 지금 저 식사 약속 뭐 지금 오늘 뭐 드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냥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되게 사랑해. 정말 되게 사랑해. 잠깐만 오자마자 나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나 지금 지금 약간 좀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전산학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저는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거기 또 뭐가 어떤 거 공부하는 건데요? 세포생물학이나 유전학이나 이런 세포생물학이나 유전학이나 이런. 세포생물학이나 유전학. 네. 2학년이시고요 지금. 네네네. 어려운 공부 하시네요. 이게 대화가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세포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 또 전산학부 거의 지금 어렵게 넘어갔는데 또 생명공학이 나오니까. 그거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거 정답 아닙니까? 조셉. 네. 우리 남자친구분도 조기 졸업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제 아니에요? 남자친구 이 카이스트에 몇 없는 수능 전형. 아이고 좀 아까 아까 태연 씨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저 수능이 몇 명 뽑지도 않고 수능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오늘 여기서 다 만나네. 오늘 다 만나.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몇 개 정도 틀리신 거예요? 아니 그 아까 태연 씨는 그랬거든. 네. 한 5개 안쪽으로는 틀려야 수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네, 한 그 정도. 몇 개? 5개 정도. 틀렸어요? 네. 약간 공대생들에 대한 그런 좀 그 뭐 편견이라고 할까 오해들이 좀 있잖아요. 예.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가 쑥쑥 튀어나와서 그것도 있다. 술 마실 때 이렇게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따를 때 맨날 서페이스 텐션 조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표면 장력을 이용하면 이렇게 위에 뭔가 올라오잖아요. 웃기들끼리.
그러면서 놀아요. 그냥 되게 분위기 깨는 발언들이긴 한데 그냥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했을 때 보는 것만으로는 칼로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거나 술을 밥으로 먹네 할 때 그냥 알코올도 결국은 C랑 H랑 O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N만 있으면 탄단지 다 만들 수 있다고. 죄송합니다.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이 귀걸이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귀걸이 보자마자 탄수화물 닮았다고 해가지고 얘가 탄수화물 닮았다. 야 웃긴다. 아 공대 남자다 얘기할 만하네요 그 느낌이. 예. 그러면 두 분이 며칠 되셨어요 이렇게? 이제 50일 좀 안 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구나. 얼마? 아유 그러면 뭐 지금 한참. 알고 지낸 거는 좀 됐지만. 네 알고 지낸 거 1년 반. 와 1년 반을 그러니까 알고 1년 반이면 꽤 지내다가. 오랜 기간 있다가 이렇게 두 분이 좀 만나시게 된 거네요.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설아 씨가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시던가요? 예. 어떻게 하다 그렇게 쏙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쏙 들어갔을까요? 아 얘기를 해보세요. 아 뭐 아무래도 댄스 동아리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같이 보게 되고 힘든 모습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먼저 이렇게 좀 마음을 전하셨습니까? 설아 씨한테? 제가 한 것 같은데. 아 설아 씨가 먼저 했어요? 그 오늘 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가 술 먹고 치대가지고. 그런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아 그럼 뭐 저희가 뭐 치댄다고 하기보다는 뭐 술 한 잔 마시다가 마음을 좀 전했다는 전했군요. 거죠. 네, 제가 술 먹고 좀 뭐 이런 거죠. 끼부렸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우리 저기 다른 거보다 아, 설아 씨가 이게 좀 그 굉장히 직설적인 그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아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나 그쪽에 좀 마음이 있다. 나 몰랐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댄스 하는 거 춤으로 보여줬나요? 너무 싫어. 뭐가 너무 싫어요? 춤으로 구애하면 너무 왜요? 싫어. 술 한잔 락킹으로 자. 와 잘하신다 근데. 아 바나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랬고. 아 그럼 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저희가 모르는데. 술 먹고 좀 애교도 부리고.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딱 마시고 이진재 너 아직도 모르겠냐? 확실히 물 맞으니까 확 깨네. 확실하고. 네. 아니 뭐 이렇게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설아가 좋은 이유. 내가 설아를 사랑하는 이유. 일단 애정 표현을 되게 잘해서 저랑 다르고요. 그리고요. 이쁘고 귀엽고. 이쁘고 귀엽고 너무 나한테 표현을 많이 해주고. 설아 씨는 어때? 진재가 좋은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일단 너무 잘해주고요. 네 그리고 잘생기고 너무 어른스러워서 좋아요. 그러면 사귀고 나서 호칭이 바뀌었습니까? 아 뭐 저장해 놓으신 게 따로 있어요, 진재 씨? 말하지 말아주세요. 한번 얘기해줘요. 힌트를 주세요. 맞춰볼게요 저희가. 뭐 어떤 거예요? 힌트를 주세요. 그럼 저희 맞춰. 호칭이긴 한데 호칭. 되게 이제 어린 애들을 부를 때 귀엽게. 애기. 아가? 베이비? 응애 아니에요, 응애? 한국어. 응애? 뽀시래기죠. 네? 이건 괜찮지. 뽀시래기. 뽀시래기를 얼마나 귀여워. 아니 뭘, 설아 씨, 뽀시래기를 들으시면서 뭐. 뽀시래기 밥 먹다가 하다가 지금 뭐 저희하고 뽀시래기 지금, 예? 뽀시래기. 그럼 진재 씨를 부르는 애칭은 따로 없어요? 저 진돌이요. 진돌이. 뽀시래기와 진돌이. 제발 엄마. 락킹을 추는 진돌이. 힙합하는 뽀시래기. 야, 네. 너무 좋다, 네. 진짜. 조금 피했어야 되나? 형 잠시 두 분만. 자기야 너무 올라. 자기야 바지가 너무 올라갔다. 네. 아니 혹시 오늘 진재 씨 만약에 설아 씨를 만났다면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좀 서로 반감을 표현했을까요?
안아주죠. 실제로 두 분이 만났을 때 전화 시뮬레이션 한번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다. 진돌아. 진돌아. 왔어? 설아 씨 껌먹이 싫어요? 와, 근데 꽤 오래 했네. 진돌 씨가 안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안전바가 내려와서 맞아요, 끝나는 게 맞아요. 아니라 한 번 더 털컥하는 느낌. 그래서 어디를 못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를 기다렸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거 하나 배웠네요, 제가. 그러니까 나도 하나 배웠어요. 네, 진짜. 근데 이거 딱 하고 한 번 더 갔어야죠. 자기야. 진돌아. 설아야? 안고? 설아야? 안고? 저는 방금 자기야. 그 힘을 야, 에버랜드 때보다 더 무거워졌다. 아니. 야, 어디야? 너 왜 이렇게 무겁냐? 뭐야? 너 왜 이렇게 아니 무슨 일이 있어? 그때부터 제가 2kg 쪘어요. 나는 지금 와, 나 김장떡도 이렇게나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혹시 나에게 친절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에게는 해질녘 노을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자, 나에게 설아란? 나에게 설아란 그 우선순위. 모든 걸 제껴두는 나의 우선순위. Beautiful life, 너 혼자 두지 않을게. A beautiful life, 너의 곁에만 있을게. 근데 죄송한데 이거 왜 귀를 왜 자꾸 어깨에 대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필을 너무 모르네. 아니 Beautiful 이 Life. 노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요?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분 이제 댄동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좀 약간 두 분의 춤을 한번 좀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공연 같은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내일 공연이 하나 있긴. 잘 됐네요. 어떤 건지 그럼 한번 어떤 살짝- 건지 한번 좀 부탁을 좀. 음악이 좀 어떤 음악으로 하십니까? 처음에 이러고 시작해. 이렇게 처음에 진재 씨. 야. 그러면 우리 저기 네? 저기 설아 씨도 조금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니 기본 동작만. 기본 동작. 왜냐면 아니에요, 내일 아니에요. 어차피 네. 가셔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예.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떤 거 루버 틀어드릴까요? 아니면 뭐 어떤 거 틀어드려요? 잘한다. 와. 잘한다. 오. 이거 아니에요. 잘라주세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설아 씨 도망갔는데 저기도 카메라가 있어. 예?